애국 국민과 해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몬의 손상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년 총선 2024년 4월 달에 이제 치르게 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국회의원 선거 지금부터 이제 다음 달 10월, 11월, 12월 1, 2, 3, 4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내년 총선에서 과연 범보수 우파가 승리할 수 있냐입니다. 국회의원 의석수를 최소 과반 이상, 많게는 200석까지. 저는 뭐 이겼으면 좋겠는데 지금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나온 거나 제가 분석한 걸 보면 이 방송 제목처럼 2020년 지난 총선이죠. 지금 국회처럼 지금 뭐 한 좌파들이 한 180석 정도 이제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참패라죠. 다 참패를 했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렵게 국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과반 이상, 많게는 200석까지 뭐 200석이 되면 금상첨화겠지만 제가 볼 땐 이대로 가면 과반도 힘들다. 지금 국회처럼 뭐 상당히 똑같은 득표나 의석수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마음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으니까 검사 출신이고 뭐 공권력을 잘 사용할 수 있고 좌파들을 잘 두드려 반국가 세력을 잘 잡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공권력 잘 사용할 수 있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권력을 가장 잘 허무는 게 누구냐? 반국가 세력이고 자칭 민주화 세력입니다. 특히 이 좌파들은요, 공권력을 허물어뜨리는 데는 선수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하는 행태를 보면 이건 사법방해 행위죠. 범죄 행위가 있는 그런 의혹을 받거나 문제점을 범죄 의혹을 받고 있고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제 정치 탄압이라고 이제 단식 쇼를 통해서 지금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병원에 실려갔다 그러는데요. 뭐 이렇게 갖가지 방법으로 사법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데 선수다. 이렇게 단식 투쟁을 통해서라도 무력화하고 또 뭐 폭력 집회를 통해서라도 뭐 국민의 이름을 빌려서 뭐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말로만 민주화하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본인들의 정권을 탈취하거나 목표하는 걸 득하기 위해서는 진짜 악마와 같은 잔인한 방법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총선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 또 있는데요.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냐?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 조만간 10월 달인가요?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기 이제 뭐 많은 정당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년 총선에 바로메타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의 이제 분석, 당락 분석.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스탠스 어떻게 이제 할 거냐. 그러면 이제 결과는 저는 뻔하다고 나와요. 범보수 자유우파 정당이 하나로 통합되지 않으면은 총선은 반드시 이건 뻗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 2020년 총선 결과를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 국힘당을 죽어도 못 찍겠다 하는 정당의 투표수가 무려 5% 이상 정도, 5% 정도 이렇게 득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했다 그래도 이렇게 약 한 100만 표 정도, 많게는 120에서 150만 표 정도로 보고요. 한 100만 표, 120만 표 정도의 범보수 그냥 자유우파표죠. 이거는 저쪽 좌파들이 뭐 거구라고 지칭하는 그런 표인데요. 이게 제가 애국 활동을 한 20여 년 이상 하다 보면서 이렇게 명백하게 국힘당을 이탈한 우파표가 약 5% 정도, 3%에서 5% 정도 공식화된 거는 2020년 선거가 처음입니다. 근데 2020년에도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이후에
범보수우파가 군소정당, 우파 군소정당은 군소정당끼리 통합을 했으면은 3% 이상 득표를 해서 사상 첫 자유우파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나라의 역사 간, 국가 간, 그다음 반국가 세력, 공산주의자들과 싸울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 정당을 우리가 통합을 해서 그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뭐 전투력이 있고 검증된 사람들을 좌파와 잘 싸울 수 있는들은 국회에다 영입을 시켰으면 우리가 진입을 시켰으면 저는 그게 곧 국민혁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20여 년 이 백의종군 신문, 방송, 그다음 집회, 아스팔트와 온오프라인을 뭐 총망라해서 많은 활동을 했지만 결국 국회 밖에서 싸워봐야 하는 한계점에 있더라는 겁니다. 한계점. 이건 지금 박근혜 대통령 2017년 불법 탄핵 이후에 약 한 7년 많은 분들이 놀래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서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결과가 없었고요.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이나 정치는 그 누구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이 사실은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대단히 중요한 총선이고요. 여기서 이미 나타나 있는 자유우파의 이제 투표자 수, 득표수 약 5%, 약 100만 표를 과연 범보수 자유우파, 특히 군소우파 정당이 통합을 해서 국회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국회의원들을 내보낼 건지 아니면 이 표를 각 정당이 뭐 20만 표, 30만 표, 50만 표 다 갈라서 빵치고 또 지역구에도 후보를 내서 지금 여야 경합지역 서울 수도권 정에서는 근소한 차 1, 2% 차이 아니면 몇백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됩니다. 여기도 지역구에 후보를 내서 이 얄밉거나 힘이 없고 좀 미상이지만 진짜 국민의 지민 국힘당마저 의석을 잃게 된다면은 내년 반대로 이 좌파들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들이 200석 이상 200석을 가져간다 그러면은 이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면 바로 우리가 걱정하는 합법적 공산화의 단계로 가는 헌법 개헌 뭐 등등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집어넣는다는 뭐 그대로 뭐 악법들을 만들어서 합법적 공산화로 가는 첫 단계가 되고요. 이렇게 총선에서 패배하게 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바로 식물 정부가 되고 이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라서 바로 탄핵으로 갈 수도 있고요. 저놈들 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탄핵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운명이 달린 총선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의 모든 책임 있는 사람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특히 제1여당이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왜 패배했는지도 좀 고찰하고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늦더라도 빠른 시일 다음 달 저는 다음 달이라도 빨리 일단은 이 범보수 우파에서 우파표 저는 크게 이렇게 봅니다. 이 스펙트럼을 100% 우리 유권자를 100%로 보고요. 2020년에 보니까 투표자 수가 한 4천만의 우리가 유권자가 있는데 2,789만 9,864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3%를 득표하려면 약 83만 표, 83만 6,995표가 이상 득표를 해야지 이 비례대표 정당의 이 후보 국회의원을 2명 이상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 100으로 봤을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좌파 30, 중도 40, 우파 30으로 보는데요. 이 좌파들은 민주당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정의당, 뭐 진보당, 그 다음에 뭐 좌파 정당은 여러 정당에서 지금 의석을 나눠 가지고 큰 틀에서는 하나로 움직이지만 역할 분담, 색깔, 그다음 아주 강력하게 싸우는 거는 이 군소 정당에서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우파, 보수 우파, 통칭 저는 보수란 말을 싫어하는데 보수 우파를 통칭해서 당은 하나밖에 없어요. 국힘당.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이후에 더 이상 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항거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믿을 정치 세력이 없다 보니까 우파 군소 정당들이 지금 한 5, 6개, 4, 5개 생겨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맨날 늘 얘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105로 봤을 때 맨 오른쪽에 정통 우파, 진짜 강성 우파 한 5% 정도의 이 스펙트럼이 남아 있다. 좌파에서는 이 세력을 거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에는 거구가 없다. 대한민국에 거구가 있었으면 벌써 반국가 세력, 좌파들 많은 사람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거구라는 것은 무장 폭력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장을 통해서 자유를 지킨다든가 어떤 뭐 자기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을 사실 무장했을 때 총으로 이걸 이제 거구를 하는데 우리나라 총 들고 무장한 세력이 누가 있습니까? 이거는 지네들이 바른말 하는 사람들을 좌파의 전술 전략에서 마타도라 그러죠. 어느 전술용을 통해서 뭐 거구, 꼴통 뭐 이렇게 찍는 거예요. 여기에 연연해가지고 겁을 먹으면은 100점 100패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5% 정도를 저는 옛날부터 예측을 했는데 2020년부터 이게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타나 있는 표와 또 찍을 정당, 애국심이 높은 분들은 국힘당이 싫으니까 안 찍고 포기해요. 요 표가 어느 정도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한 3%는 기본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3% 이상은. 한 5% 정도 보는데 이게 이제 5% 해봐야 한 120만 표, 100만 표 정도 될 겁니다. 아까 이제 3%가 83만 표니까요. 이 표는 정해져 있어요. 이제 웬만하면 국힘당을 찍습니다. 이 관례상 20몇 년 제가 지켜보고 해봤지만, 그래도 믿을 때는 뭐 참 마음에 안 들지고, 전투력도 없고, 역사관도 없고, 언제든지 자기네가 선출한 대통령 뒤에 칼을 꽂고 탄핵을 할 수 있는 무리들이지만, 그래도 믿는 많은 분들이 그냥 믿어요. 그래서 국힘당을 지지해왔던 건데,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제 뭐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뭐 이렇게 우리 자유당, 뭐 등 2020년을 기점으로 전후로 당이 생겨났습니다.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담을 수 있는 통합. 저는 지금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 범보수 우파, 특히 우파 군소정당 통합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왔어요, 제가. 작년 연말부터 자유통일당, 그 다음에 자유민주당, 뭐 우리 공화당은 내가 뭐 당대표까지 입장을 안 만났지만 제가 잘 압니다. 아는데 어쨌든 그쪽 소식도 듣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더 넓게는 희망 21의 항장수 소장이 하는 그 항장수 대표, 뭐 그쪽도 저희가 소통을 해봤고, 지금 창당을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정당 정도 우파를 표명하면서 넓게는 이제 항장수 소장까지 저희가 이제 접촉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올해 돌아서 좀 오면서 이제 집회를 계속하는 정당이 있죠. 자유통일당. 제가 이제 범보수 자유우파 내에서 뭐 저희보다 선배, 연배시고 이런 분들이 있지만 방송이다 보니까 존칭은 생략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자유통일당은 고영일 대표가 당대표지만 그 뒤에는 이제 정광훈 목사가 있고요. 이 자유민주당에는 지금 이제 고영주 변호사께서 이제 있고, 이제 우리공화당은 조원진 대표, 자유당은 제가 당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손상윤입니다. 그렇게 했고, 뭐 나머지 정당은 뭐 활동이 좀 미미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 4개 정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정도가 통합을 하든지 그러면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이제 최소 2개 정당이라도 뭉치면은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만나서 최근 저번 주까지 이제 우리 사무총장이 다니면서 미팅을 하고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통합, 이 4개 이상의 통합은 힘들고요. 심지어 2개 정도도 통합이 힘들 것 같아요. 제 판단에는 통합은 물 건너갔습니다. 당대당 통합을 우리가 당끼리 하는 거는 물을 건너갔고,
마지막 기대는, 이제 마지막 희망은 애국 국민들에게 저는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애국 국민들이 해초리를 들고 표를 분산시키지 말고 통합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우파 정당이라면은 뭉치게끔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결국 그것도 안 됐을 때는 이 자유우파 애국 국민들이 마지막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느 당으로 투표를 뭐 여론을 조성돼서 여론조사를 해도 좋고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전투력이 높은 정당, 잘 싸울 수 있는 정당 국회에 들어가서 그 정당을 몰표를 주는 수밖에 없어요. 한 100만 표를. 그래서 그 당에서 뭐 전투력 있는 몇 분이, 이 전투력 있는 몇 분, 이 사람만 들어가도요, 나라 바뀝니다. 나라 바뀌고, 우리가 지금 유튜브 방송 아무리 떠들어봐야 보는 사람 200명만이에요. 100만에서 200만, 많아야 300만인데, 우리 유권자가 제가 4천만이 넘다 그러잖아요. 우리 국민이 5천만이 넘어요. 그래서, 이 우리들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전 신문, 방송, 언론이 보는 앞에서 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좌파들과 당당하게 맞짱을 뛸 수 있는 사람, 그런 실력, 뭐 토론에서 지지 않을 정도의 지식과 전투력을 갖춘 사람들이야말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지금 가방끈 길고 공부 많이 하고 박사, 미국 박사, 한국 박사, 서울대 박사, 뭐 박사, 변호사, 검사, 판사, 뭐 장관, 더 나가서 국무총리, 뭐 대통령 권한대행 했더라도 지금까지 사실은 큰 성과가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은 지금 구분능선을 넘어왔다 보고 있어요. 마지막 단계에 남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뭉쳐서 총 걸게 하고 싸우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참패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아마 참담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깨어있는 범보수 자유우파의 애국 국민들이 앞장서서 한 100만 명이 규합해서 목소리만 내준다면 사상 첫 애국 국민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국회에 원내 입성해서 싸울 수 있는 진지를,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민혁명이다. 이재명이나 좌파들은 특히 김대중, 뭐 노무현, 문재인, 오랜 시간 이 종북주사파들은 투쟁을 통해서 권력을 창취했습니다. 김영삼부터 하면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자칭 민주화 세력, 통일 세력, 평화 세력이라 하지만 이들이 국가의 국정에 대통령을 몇 번씩 하고 국회를 가반 이상 장악하고 전국의 지자체를 장악하면서 대한민국에 나타난 결과는 뭐냐?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뭐 고령화는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국가 부채 사상 최대, 개인 부채, 가계 부채, 가정 부채죠, 집에. 그 다음에 공기업 부채, 국가 부채, 총칭해서 국가 부도 수준에 와 있다. 이게 그동안에 우리나라 정치 세력,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총체적 난국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중간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자에 의해서 발탁이 돼서 서울중앙지검장, 또 검찰총장, 제가 볼 때 이제 검찰총장을 하면서 좌파들에 대해서 이제 위로 올라오면 올수록 국가의 탑 시크릿을 보게 됩니다. 지금 대통령 되면서 많은 정보들을 보고 국정원이나 등등 미국 정보들을 보면서 자기가 알았던 민주화 세력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학습 속도는 상당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념 전쟁을 시작하고 있고요. 대통령이 직접 연설할 때마다 반국가 세력을 지칭하고 종북주사파는 협치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 척결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범보수 우파에서 진짜 백의종군 싸우고 있는 진짜 전투력이 있는 사람들을 등용을 하거나 그들과 손을 못 잡고 있는 현실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우파의 인터넷 신문 뉴스타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뉴스타운 TV 2021년에 구독자 55만인데 경고 한 번 없는데 일방적으로 폭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타운 우리 인터넷 신문도 올해로 창간 23주년인데 2021년에 뭐 갑자기 벌점을 때려서 네이버와 기사 제휴를 차단하는 퇴출을 시켰어요. 이렇게 잔인무도하게 언론을 탄압하고 비겁하게 뒤에 숨어서 이렇게 탄압을 하고, 이게 문제는 탄압을 우리가 당하고 내가 당하고 해결도 제가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와 소송을 제가 제기해서 지금 복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소송이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9월 달에 잡혀있다가 첫 재판이 10월 19일로 연기가 됐고요. 유튜브는 저희가 이제 구글 코리아와 미국 본사를 동시에 소송을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폐쇄, 채널 폐쇄는 미국 본사 소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구글 코리아로 한 소송은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본사를 상대로 우리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는 재판은 12월 20일로 첫 재판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악정고투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싸우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돈을 못 대주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진짜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언론을 탄압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퇴출을 시키는 거는 빨리 수사를 통해서 원상복구해주고, 특히 자유우파 유튜브, 인터넷 신문들을 찾아봐서 불이익을 당했으면 저는 압수수색에서라도 분명히 그 불법 행위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단죄해 주시고 빨리 하루속히 정상화 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내년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거고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도 관련이 돼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범보수 자유우파 이렇게 해가지고 뭐 통칭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최소 뭐 당원이 제가 볼 땐 1만 명 이상, 그리고 활동하고 있는 정당은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정당은 뭐 있는데 다 자기네들이 우파 정당이라는데 뭐 잘 개념이 안 잡히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 수가 무려 46개인가 그래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좌파가 있고 뭐 빨갱이당이 있고 정체성이 불분명한 당도 많고요.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뭉친 정당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보면 이제 자1여당인 국민의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당원 수로 봤을 때는 자유통일당, 그 다음에 우리공화당,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2020년 총선을 치렀기 때문에 자유당, 이 자유민주당은 2020년 총선을 안 치렀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 정도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2020년 또 지금 또 연동형 비례대표가 될 수 있는데요. 국힘당이나 민주당에서 비례정당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통합을 했죠. 이번에도 이렇게 되면 여야에 있는 좌우에 있는 군소정당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국힘당을 아주 박살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쪽도 그렇고 여야 민주당, 국힘, 기득권 여야 기득권 정치 세력들에 대한 저는 엄청난 그 저항이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국힘당이 비례정당을 따로 만들지 말고 이 자유당, 자유통일당, 뭐 자유민주당 등 4개를 다 통합해서 와라. 그러면은 우리가 파트너로 인정해 주겠다. 이 제안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4개다가 다 안 되면은 이거 2개도 좋다. 합칠 수 있는 정당은 합쳐서 오면은 국힘당의 비례대표 정당으로 파트너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 정도의 제안을 국힘에서 해야지 제가 볼 땐 내년 총선에서 국힘당이 지역구도 많이 가져가고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단점은 뭐냐면요.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의석을 많이 확보하면 정당 투표에서 비례대표 정당 투표 득표를 많이 하더라도 의석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을 분리해서 지난 2020년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었어요. 비례만 다시 뽑는 정당을.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한다면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큰 저항에 진짜 나라가 개판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국힘당이나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이거는 뭐 국힘에 관계된 게 아니라 이번 총선을 내년 총선을 망치게 되면 이 윤석열 대통령에 직결됩니다. 이 안위에. 그래서 이건 심각하게 좀 듣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자유당, 자유민주당이 통합해서 와라, 뭐 자유통일당까지
뭐 오면이면 국힘당이 파트너로 인정해주겠다. 지금 이 4개 군소정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은 2020년 통계를 보면, 득표 현황을 보면 다 3%가 안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정당은 자유통일당이에요. 한 50만 표를 했는데요. 1.83%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83만 표를 못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공당도 뭐 10만 표인가 20만 표 되고, 나머지 정당 다 합쳐가지고 하면 한 120만 표 돼요. 100만 표가 넘어요. 그래서 이 선거에서 얘는 뭐 표를 몇 표 못 얻으니까 무시해? 큰 코 다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국힘당과 강용석 이렇게 뭐 나왔잖아요. 이 표를 갉아먹었어요. 결국 민주당이 됐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역시 그런 영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83만 표인데 82만 표를 얻었어. 안 되는 거예요. 3% 미만은 뭐 한 표 차이라도 지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를 기획할 때는 더 많은 리스크가 없이 80만 표를 목표하면 100만 표 이상 득표를 가져와야 돼요. 목표는. 그래서 한 표라도 치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야지 어설프게 얘는 표가 몇 표 없으니까 뭐 무시할 수 있으면 무시해도 좋은데 최소 뭐 몇 프로 이상 아니 몇 표 이상 득표할 수 있는 당이 있고 그게 결집돼 있는 상태라면 그 당의 표를 흡수하지 않으면 우습게 봤다가는 선거 지게 돼 있습니다. 패배하게.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힘당을 지지하실 분은 하시고 이 지금 자유당,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이 4개가 각자 도생, 각자 출마하게 되면 저는 여기서 하나도 이길 수 없다고 봐요. 각자 지금 뭐 20석 자신 있다, 뭐 3% 자신 있다 그러는데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 표는요, 표 분석을 제가 전문가예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2017년, 2012년, 이게 이제 그 선거 때 이제 사람들이 진다고 그랬어요. 저는 51% 이상 이긴다 그랬습니다. 51.6%로 득표 이겼습니다. 사상 최대로. 이 통계를 보는 법이 있어요. 분석하는 방법이. 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국힘당 지지율이 있고 한 5%, 3%에서 5% 정도의 우파, 정통 우파, 저쪽에서 말하는 극우표가 있습니다. 이제는 국힘당을 안 찍는 표예요. 이게 나와 있는 표인데, 이 표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 자유통일당도 집회를 계속하고 자유마을도 만들고 전국적으로 막 활동을 하니까 엄청나게 표를 가져올 것 같은데, 이 자유통일당도 50만 표밖에 못, 1.83. 2019년에 10월 달에 그 역대급 최대 인파가 모였지만 2020년 4월에 50만 표 정도입니다. 뭐 부정선거가 있다 하지만 이 자유통일당이 특이한 게요. 2016년 기독자유당인가요? 그래가지고 2016년에 앞선거에는 약 70만 표를 얻었어요. 70만 표 이상을. 약 한 2만 표, 2만 몇천 표인가를 모자라서 3% 득표를 못했습니다. 근데 4년 뒤에 2020년에는 50만 표로 줄어들었어요. 이거 제가 분석해 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런지를 원인을 저는 정확히 알고 있고요. 근데 이대로 가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 이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어요. 스펙트럼. 웬만하면 국힘당을 가게 돼 있고 국힘당이 싫어할 정도의 우파면은 수가 아직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게는 5% 보는데 이 표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 표 가지고. 이제 최근에 자유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고영주 변호사가 신문 광고를 통해서 계속 좋은 일을 하는데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당원원도 가입하고 지지도도 하고 후원금도 내고 하나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렇게 업이 될 수 있습니다. 업이. 아, 이게 대단하구나. 그런데 그 광고 문안을 보면은 답은 나와 있어요. 이건 뭐 중도표를 가져오거나 좌파표를 가져오는 문구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뭐 저쪽에서는 거구라 할 소리 정도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 표가 아무리 광고를 하더라도 5% 내에서밖에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착각이라는 겁니다. 착각이고 또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때 넣은 정당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겁니다.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직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선언했어요.
친박은 없다. 그리고 지금 석방 이제 사면 복권까지 돼가지고 지금 편한 자유의 몸이 돼 있는데 더 이상 이 정당이 저는 유지의 명분이 없지 않겠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힘을 지지하게 되면 우리 공화당은 더더욱 저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자유당은 제가 한 20년 이상 진짜 맨바닥에 아스팔트부터 해서 온오프라인에서 전국적으로 집회를 하고 신문, 방송을 통해서 진짜 백의종군 오로지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진짜 잡초처럼 진짜 밑바닥부터 저희가 함께 해온 정통 애국 세력들이 모인 정당입니다. 그 정당의 색깔이 좀 다릅니다. 범보수 우파지만 기본 틀은 건국의 아버지 국부 이승만 대통령 정신을 이어받는 게 거의 비슷할 거예요. 네 개 정당이. 국힘당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자유당,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정도는 이승만 대통령, 국부 이승만 건국의 아버지. 두 번째, 우리나라 산업화 근대화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 부국 강병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다 이제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공화당은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머지 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정신까지는 얘기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왜? 저희 자유당도 박근혜 대통령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별로 이제 아직 평가를 할 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거의 이 네 개 당이 큰 틀에서는 비슷한데 성향이 좀 다르다. 우리 자유당은 진짜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이 그 당시 한 번도 안 쓴 상을 다시 우리는 자유당을 사게 됐고요. 자유공화당을 하고 싶었어요. 원래는 자유공화당을. 이승만, 박정희를, 두 영웅들을 연결해서 개성하겠다. 근데 당명이 그때 또 있어가지고 우리가 못했고요. 그래서 자유당인데, 이제 저희는 이제 정통, 우파, 풀뿌리 이 자유우파, 정통 우파 세력이 모인 정당이다. 그 다음 자유통일당은 기독자유당이 전신이었고, 기독교 세력, 그 다음에 기독교 우파들이 모인 정당인데요. 지금 뭐 이제 고영일 대표가 당대표인데 강서구청장 후보로 지금 출마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화당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공화당 이름을 따온 거고, 이 자유민주당은 자유 세력과 민주 세력을 합치겠다 해서 고영주 변호사가 이제 중심이 돼서 창단이 돼서 지금 끌어나가는데, 뭐 현수막하고 지금 이제 광고는 열심히 합니다. 이게 돈이 있으면 저희도 또 많이 하면 저희도 뭐 빵빵할 건데, 제가 2020년부터 저희가 탄압을 받다 보니까 신문, 방송 다 폭파되고 뭐 활동할 동력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하던 일이니까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이 색깔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당은 한때 관료를 했던 분들이 꽤 모여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 장점이 있죠. 그러나 이 밑바닥 조직이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조직으로 보면은 자유통일당이 가장 많습니다. 자유통일당이 뭐 몇백만 당원 뭐 계속 그러는데, 저는 뭐 이제 실제 투표는 그렇게 안 나올 거다. 벌써 2016년에 약 70만 표, 그 다음에 2020년에는 이제 50만 표. 부정선거가 뭐 일단 빼놓고 다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정당, 저는 좀 어차피 약 100만 표 안팎으로 가지고 이 네 개 정당이 쪼개는 거다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신문 광고를 많이 하고 하더라도 그 조선일보 뿌리 뭐합니까? 그 다 우파 국민들이고, 거기서 후원은 할 수 있고 지지는 할 수 있더라도 표는 위험하면은 안전하게 국힘으로 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0년에 2019년 제가 저희 형하고 삭발을 하고 5.5톤 트럭을 가지고 문재인 퇴진 국민 계몽을 전국을 돌아서 2019년 10월달 제가 목숨 순교할 각오로 청와대를 쳐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정광훈 목사가 순교를 한다 해서 제가 양보를 해서 지금까지 사실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애국 국민들이,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지금 이 작은 우파 군소정당도 다 그럴 겁니다. 누구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가장 믿는 사람 중심으로 창당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당대당 흡수통합을 하면, 뭐 흡수통합은 하면 사람이 안 따라올 거고, 신뢰가 안 서니까, 당대당 통합을 해야지만
양쪽 지지층을 끌고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특색이 있고 장단점이 있다. 그러나 광고를 하든 집회를 아무리 크게 해도 약 100만 표 가지고 싸우는 건데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집회 뭐 아무리 해봐야 결과 전부 이렇게 데이터 분석 과학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유민주당 아무리 광고를 하더라도 100만 표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100만 표 안에. 우리 공화당 역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합이 아니면 전멸한다. 그러면서 지역구까지 후보를 내게 되면 국힘당에서 민주당과 경합하는 지역, 뭐 몇 표 차, 몇백 표, 몇천 표 차의 후보를 내면 국힘당에서 이걸 또 우습게 봤다가는 참패한다는, 이게 2020년의 선거 결과예요. 그래서 좌파가 180석 이상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개판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분석해드렸는데도 관심이 없거나 무관심하면 내년 총선 필패합니다. 부정선거 안 하더라도 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최근 18일 오늘 그죠? 여론조사 나왔는데요. 여론조사는 뭐 믿을 건 안 되지만 기본 데이터를 삼을 수 있습니다. 왜? 여론조사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기본 데이터로는 참고를 해야 됩니다. 무려 이 민주당이 11.3% 앞선다 그래요. 지난 또 8월 달에는 9.3%였는데 이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질문을 하느냐,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게 이제 김태우 후보가 당선됐던 구 아니겠습니까? 강서구가. 지금 여론조사를 동향을 보면 집권당 견제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년에 뭐 견제를 위해서 야권을 찍겠다는 생각이 조금 앞서 있는 상황인데요. 원래 강서구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좌파가 강한 지역입니다. 강한 지역. 근데 이제 운 좋게 어쨌든 이 김태우 후보가 작년이죠. 이제 지방선거 이겼고, 또 이제 재판을 받아서 기소가 돼서 이제 유죄 판결에도 사면 복권돼서 국힘당이 이제 드디어 후보를 냈습니다. 확정을 했어요. 김태우 후보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다음 달이 선거인데요. 봅시다. 근데 이제 진보당이 뭐 이게 6.2% 나와요.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정의당 또 4.4. 자유통일당 고영일 후보가 2.8. 우리공화당 이명호 2.4. 그 다음에 민생당 2.2. 녹색당 1.9.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층이 12%고, 모름 7%, 잘 모름 5.6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공화당, 이제 고영일, 자유통일당 합치면은 5.2%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뭐 10%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러면 평균 5% 이상은 이제 만가이가 되는 거예요. 보안이 자유통일당과 우리공화당이. 그래서 이거는 국힘당에서 고민을 해봐야 할 대목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로 저희는 2020년에 이제 보수파 지역구를 후보를 내면 이렇게 분열해서 표를 뺏어가니까 이 자유당은 그냥 저희가 이제 창당이 될까 안 될까 했는데 마침 선거 기간에 저희가 이제 창당을 시작해서 3개월 만에 창당이 되고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만 저희가 테스트 형태로 출마를 했는데 저희도 뭐 부정선거로 표를 많이 잃었지만 당원의 4배 이상의 득표를 얻었어요. 우리 공화당이 50만 당원이라 그러는데 지난 대선 때 조은진 후보가 2만 몇천 표 나왔다 그러죠. 저희도 뭐 비례대표 당장 득표해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돈이 없어서 또 지역구 후보를 못 내니까 비례대표 후보만 정당은 유세를 못 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공보물도 못 만들었고 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뭐 2만 몇천 표가 나왔어요. 그럼 결국 비슷한 겁니다. 50만의 당원을 갖고 있는 당의 후보를 당원들이 안 찍었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한 2만 몇천 표. 우리도 뭐, 처음 우리가 아무도 못했고, 준비도 못하고, 돈도 없어 못했지만 2만 몇천 표. 자유당, 공화당 비슷한 거예요,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민주당은 아직 선거를 한 번도 안 치러봤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수치를 아주 부풀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희망에 벅차서. 그러나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는 우리 자유통일당이 지금 당원도 많고 집회도 열심히 하고 조직적으로는 제일 나아요. 이렇게 제일 큰데도 지금 고영일 후보가
강서구에서 2.8%면 3%를 못 넘는 겁니다. 요 데이터가 이렇게 놓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잠정적이다. 자, 우리 공화당, 자유통일당 2.8, 2.4 다 3% 못 넘죠. 그 둘이 합치면 뭡니까? 5.2%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합을 하면은 약 3% 이상에서 5%까지 가능하다는 게 이런 데이터예요. 그렇잖아요. 자유통일당과 우리공화당 합치면 5.2%잖아요. 자, 여기서도 뭐 좀 작은 정당이라고 영향력이 없다 뺐다가는 몇백 표, 몇천 표 모자라서 3%를 못 채웁니다. 왜? 83만 6천 표 이상을 득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4개, 아까 말씀드린 4개 정당이 다 합쳐도 좋고요. 아니면 최대 2개, 3개, 2개, 최소한 2개라도 합치면 성산이 있어요. 이게 당끼리는 지금 통합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작년 연말부터 노력을 계속 해왔는데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자, 자유당은 다 열어놓겠다.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당대당 통합을 합시다 했는데 거의 다 반대를 안 하고 반대로 이제 뭐 들어와라 그냥 자유당 해산하고 그냥 흡수 통합을 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이제 서로 간에 또 안 맞는 겁니다. 정당 간에. 그렇게 하면 좋아서 득표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당대당 흡수 통합을 하게 빨아들이면은 안 딸려와요. 나머지 사람들, 당원들이. 그리고 이제 구설수에 오릅니다. 뭐 돈 받아 먹으니 당대표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당대당 통합을 하고 그러면 양쪽 지층을 끌어왔을 때는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3, 4, 5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도 못 믿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어떤 포지션에 둘 거냐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어떤 당에서는 비례대표 1번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모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제가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냐 그랬습니다. 전직 대통령이고 그분이 천금을 준대도 국회의원 안 나올 뿐이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문제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스탠스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 벌써 나와 있어요. 이런 것도 안 보고 박근혜 대통령을 팔고 있으면 다 사기꾼 아니면 가짜 우파입니다. 아니면 위장 보수고. 자, 이거 벌써 답 나와 있잖아요. 7월 달에 벌써 유영하죠. 지금 뭐 유영하에 대한 찬반 여론이 시끄러운데요. 이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서 친박은 없다. 벌써 이게 7월 달에 선언을 했어요. 뭐 지금 주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내년 총선에 어느 당을 뭐 어떻게 움직이고 계속 박근혜 팔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선을 딱 끈 겁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 유영하 변호사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만났어요. 만나서 결국 뭡니까? 김기현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간에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그랬더니 김기현 만남 박근혜 대통령 총선 승리 이끌어달라.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해동도 긍정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짜 아닙니다. 정확한 거예요. 자, 박근혜 대통령은요, 근본적으로 정치를 아는 사람이고 권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특히 지금 이렇게 이념 전쟁이 싸움 중에서는 쉽게 행동을 하지 않는 분입니다. 제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것 같고요. 내년 총선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뭐 미워도 어쨌든 아파도 진짜 때려잡고 싶어도 입을 그냥 다물을 거나 아니면은 하거나 아니면 국힘당을 지지한다고 봐요. 이 상황이면. 그래서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유영하가 대구에 뭐 수성구라 그래요. 뭐 어쨌든 공천을 받기 위해서 국힘당과 딜을 했다. 이런 소문도 지금 들려오고 있고요. 실제 유영하 변호사는 대구에 이사를 해서 있는 상태고, 지난 뭐 이제 대구시장 선거도 나왔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유영하 한번 도와주라고 했다가 결국 뭐 참패를 당했죠.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가 뭐 본인의 욕심,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 그랬는지 어찌됐는지 지금 김기현하고 박 대통령 간의 만남을 주선했고, 박 대통령을 지금 대변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유영하 변호사가 국민의힘의 공천, 대구 경북은 뭐 국민의힘 공천 받으면 다 당선이잖아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파 군소 정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파리하는 정당은 이제 설 곳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해산해야 돼요. 이거 좀 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 정당별 어수숙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180석이 나왔어요. 시민당 합쳐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 등등등 하면은 뭐 상당히 정의당까지 한 186석, 뭐 거의 뭐 200석에 가까운 뭐 이런 상황이고요. 국힘당은 뭐 총 합쳐가지고 이제 119석인가요? 뭐 그 정도로 나왔는데 지금 뭐 제가 걱정은 국힘당이 200석을 가져가도 지금 상태의 샌님들, 먹물든 가방 끊긴 샌님들을 가지고 전투력이 없어서 이 좌파 정당 뭐 몇 명만 가지고 싸워도 옛날 통진당처럼 재간이 없을 거예요. 결국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이념 전쟁을 잘할 수 있는 거구라고 지칭받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저보고 제발 좀 들어가라 그러는데 저는 뭐 국가를 위해서 들어가서 싸울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다면은. 그래서 지금 지금 상당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들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지난 뭐 의석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기독자유통일당. 지금 자유통일당이 기독자유통일당이에요. 저게 1.83, 50 몇만 표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데이터를 보시고도 못 믿으면 내년 총선은 더 끔찍해질 수 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까 제가 금방 말했던 이 4개 정당 말고도 뭐 또 우파 정당이라면서 또 몇 개가 더 나왔어요. 그럼 이게 갉아먹는 겁니다. 다 지살치 갉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범보수 자유우파의 애국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힘을 대변해서 대신하든가 파트너로 해서 비례대표의 의석을 많이 갖고 올 수 있는 그 정당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5% 이상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죠. 이 파트너를 지금 군소정당을 그대로 두고 특정 정당을 찾게 돼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2개나 3개 정당이 통합을 해서 가져오면 국힘당의 파트너로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비례에 통합해서 군소정당은 비례를 하고 지역은 경합지역에는 뭐 후보를 단일화를 하면 됩니다. 이게 뭐 분열한 데서 나쁜 건 아닙니다. 애국을 경쟁하는 거예요. 애국을 경쟁해서 좀 더 우리가 자유를 수호하는 나라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후보가 경합지역에는 경선을 해서 걸러내면 돼요. 단일화를 하면 되고 비례는 뭐 진짜 3% 이상 득표 가능한 쪽만 밀어주시면 된다. 통합이 안 될 때는 애국 국민들이 한 100만 명이 사실은 표를 결정해 줘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 이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 여론조사인데요. 제가 뭐 늘 그랬잖아요. 저는 데이터는 100% 신뢰할 수 없지만 이걸 지표로 삼을 수는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2024년 22대 총선 구도 지지도입니다. 자 봅시다. 정권 견제를 위해서 야당 다수당을 돼야 된다. 지금 민주당 34.5%예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지금 국민의힘 여당에 밀어줘야 된다. 32%입니다. 이런 벌써 이 국민들의 생각이 지금 윤석열 정부 국힘을 견제해야 된다는 게 약 2% 이상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상관없다 29.6%, 모름이 3.6%입니다. 그러면 한 30% 정도가 지금 무당청인데 지금 우파로 오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파로. 어차피 투표하면 절반 정도 해요. 50%대, 60%대인데 무관심한 사람이 진짜 많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개판이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도표에서 아무리 보더라도 지금 야당이 좀 우세하게 나오고 이 지역의 경합지역에다가 자유우파의 군소정당들이 지역구 후보를 내면은 한 2% 차이밖에 안 나지만 실질적으로 의석은 60석, 80석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2002 총선 전망해서 5월, 6월, 7월, 8월입니다. 지금 데이터가 보면요. 야당 쪽이 40%를 계속 넘고 있습니다. 넘고 있고, 어쨌든 이제 견제를 해야 된다는 게 높아요. 그러면 이거 윤석열 정부가 신경을 쓰고 국힘당이 신경을 안 쓰면 큰일 난다. 여기에 신경도 안 쓰고 밀어붙였다가는
이 우파 군소 정당까지 후보를 내어서 난립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2024년 4월 지옥이 될 거다 저는 봅니다. 아주 개판이 될 거예요, 나라가. 그 다음에 이제 정당은 지금 보면은 이제 국힘이 좀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이가 이제 민주당은 큰 역할을 해줘가지고 계속 지지들 까먹고 있는데요. 지금 지금 30 잡고요. 무당청이 한 30%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데이터들이 놓았는데도 이걸 가지고 생각을 못한다. 저는 큰 재앙으로 올 거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에 선거 참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각자 애국심에 창당한 정당들이 후보를 내고 표를 갉아먹고 비례대표가 한 석 못 만들고 지역구에서도 의석을 깎아먹어서 국힘당이 민주당이 어부지리로 지금 180석 이상 가져갔다. 거기는 당연히 부정선거도 있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면은 지금은 우파 군소, 우파 보수를 자칭하는 또 정당장이 또 생겨났어요. 영향력은 없겠지만 더 시끄러워지는 거다. 좌파들은 일사불란하게 여러 정당이지만 의석을 여러 나눠 가집니다. 그래서 싸움은 각자 하되 큰 틀에서는 뭉쳐서 가는데 보수파는 국힘당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이 국민의힘이 머리가 좋으면은 한 국회의원 한 10석에서 20석 정되는 거 우파 정당 진짜 특전사 같은 강철 부대처럼 진짜 좌파와 싸울 수 있는 뭐 저쪽에서는 색깔십이라 그러는데 이념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당들이 싸워줘야 되는 겁니다. 좌파와. 이 가짜 민주화의 프레임을 이 판을 깨지 못하면은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사람 못 살 나라입니다. 부채,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한미일동맹 이거 복원해서 그나마 버티는데 저는 뭐 상당히 위험하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년 총선까지가 최대 위기다. 총선 결과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요동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노력을 했지만 통합은 제가 볼 때 당대당 통합은 물 건너갔고요. 그러나 희망을 받습니다. 제가 작년에 아니죠. 올해 작년부터 준비해서 올 1월 달에 제주도로 자유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이제 범보수 우파 통합을 위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집회를 시작했는데요. 제주도에서 자유당, 자유민주당, 그다음에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4개 정당이 통합을 했습니다. 그 국힘당도 왔다가 빠졌는데 그래서 제주 4.3은 김일성 지시에 의한 공산 폭동이라는 현수막을 지난 4월 달에 걸어가지고 대단하게 이게 이제 이슈가 돼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4.3에 참여를 못하게 됐어요. 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제주도가 볼모지고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갔더니 저희가 5.5톤 트럭을 배에다 싣고 인천에서 갔더니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어르신네들이 내용을 보고 너무 좋다 해서 참여하시면서 왜 왔냐? 나라가 걱정돼서 왔습니다. 분보수 자유우파가 통합되지 않고는 내년 총선의 필패, 윤석열 정부도 끝난다. 구속될 수 있다. 그래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내려왔다. 어르신네들이 저희 행사 내용을 보고 탐복을 하고 감동을 받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공화당의 상임 고문이셨던 법률 상임 고문이었던 문대탄 회장께서 중재를 하셔서 잘 됐습니다. 이게 그분이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까워요. 비전은 있습니다. 이 마음만 바꿔먹으면 내일이라도 통합이 가능합니다. 범보수 우파 군소 정당의 대표들, 지도자들께 당부 말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제발 개인의 욕심은 좀 내려놓고 이렇게 정확한 과학적인 분석을 가지고 우리가 뭉쳤을 때 진짜 국민혁명, 우리 자유우파를 대변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좌파와 반국가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우리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국회에 입성해서 싸울 수 있어야지 나라를 구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